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내포 신도시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홍성과 예산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강승규 인사드립니다. 오는 2월 3일 우리는 대한민국의 여러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 큰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광고와 또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이번 선거의 의미, 후보들의 비교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보고 들은 후보의 여러가지 인물들을 한번 곰곰이 되짚어 볼 수 있는 소재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있었습니다. 방글라데시 빈민촌에서 평생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 공로로 197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천주교 카톨릭의 수녀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더 테레사 수녀님을 그저 천주교의 수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성인이셨고 성녀이셨습니다. 많은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있었지만 마더 테레사 수녀님처럼 큰 울림을 주는 분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 김문수라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저도 정치를 하고 많은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아니면 평소에 유권자들에게 호소합니다. 자신의 삶, 자신의 이념, 비전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합니다. 김문수는 좌쪽의 이념도 가졌고 우쪽의 이념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운동을 했고 노동운동을 했고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이런 민주화운동, 진보운동에 투신했습니다. 그리고 우쪽으로 전향을 해서 국회의원 3선, 도지사 2년, 재선, 그리고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좌쪽에서는 변절자라기도 하고 또 극우라고 폄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는 그 어떤 진보주의자보다도 더 어려운 이웃, 진보적인 가치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진보적 가치, 진보적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문수는 우쪽으로 전향을 해서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주의를
누구보다도 믿고 이길만이 대한민국 그리고 인류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라고 폄훼해서 그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것을 우리 보수에서도 부끄러워하고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폄훼할 때 이승만의 가치를 김문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파했습니다. 진보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의 군사정권 그리고 여러 민주화 과정에서 자유와 민주를 외치고 인권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정작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고 탄압받고 총살당할 때 우리 대한민국의 진보 운동권들은 북한의 인권을 외면했습니다. 김문수는 5.85 전향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때 북한 인권을 목로헤치면서 인권 제도를 만들어내고 인권법을 통과시킨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법이 뒤늦게 통과된 이후에도 민주당은 인권재단 출범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누가 더 진보주의자입니까? 김문수는 도지사 시절에도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했습니다. 극우주의자라고요? 기업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극우주의자인가요? 그러면 일자리가 없어서 국가가 주는 돈을 매년 받아먹는 그런 복지가 진보인가요? 설령 진보주의자들마저도 이제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기업이 마음 놓고 활동하는 것이 일자리도 만들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는 진보 학자들마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더 테레사 수녀가 그저 캐톨릭의 한 수녀님이 아니고 인류에게 사랑을 실천했던 성인 성녀로서 우리에게 심금을 울려줬습니다. 지금 김문수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나서 있지만 김문수에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증오하는 그저
진영의 편에서 싸움만 하는 그런 이념의 굴레가 어울립니까? 김문수는 극우주의자인가요? 김문수는 좌파 혁명가의 변절자인가요? 김문수의 삶 속에서 변절자 냄새가 납니까? 극우주의자의 냄새가 납니까? 저는 김문수는 이미 대한민국을 만국병으로 만드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상대 후보를 좀 한번 비교해 보시죠. 가짜 사칭, 검사 사칭, 부정, 비리, 혐의, 주변 측근 인물들의 의문사,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그때그때 임기응변하는 사람. 누가 이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통합하고 다시 위대한 대한민국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배우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정말 저도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지난 20대 선거운동 과정에서 수도 없이 입만 열면 민주당의 배우자 타령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런 프레임을 어떻게든지 벗어나가보자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프레임에 결국 갇히고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이라는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는 선출직이 아닙니다만 한국 정치에서 또 최근 들어서는 이런 배우자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의혹과 검증이 국민들로부터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법정 검증 과정이든 아니면 국민들에게 시원하게 이런 부분 등을 검증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김용태 젊은 비대위원장이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배우자 토론을 해보자. 뭐 형식이 어떻든 한번 토론을 해보자. 그랬더니 민주당이 호떡지 불난 것처럼 난리가 났습니다. 뭐 며칠간 말미를 주었는데도 즉각 이재명 후보부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라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날까요? 그런 검증, 그런 토론이 겁이 난 것이겠죠. 입만 열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및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기승절 검증과 악마를 쏟아내던 민주당, 이번에는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란영 여사의
그 모습에서, 그 인품에서, 그 삶에서 어떤 흠집도 발견할 수 없자 배우자 검증이라는 그 토론의 한마디에 호떡집이 분란꼴이 됐습니다. 설라장 여사는 법인카드, 김문수 후보, 삼선의 국회의원은 법인카드가 없습니다. 뭐 후원의 카드든 뭐든 써봤다는 스캔들 한 번 없습니다. 도지사 8년 했습니다. 법인카드 썼다는 것은 물론 관용차 한 번 탔다는 얘기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설라정 여사 승용차를 직접 운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직을 좀 오래 하게 되면 이사도 갈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에서도 가장 낙후 지역 중에 하나인 관악구 봉천동에 24평짜리 국민주택, 소위 서민주택에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 그 또한 배우자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영부인 누가 이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에 이 정치인이라면 아주 그냥 징글징글하다는 이 대한민국의 이 정치판에 그 어떤 놈을 뽑아도 징그럽고 그놈이다 하는데 과연 비교 그놈인가 한번 우리 유권자들께서 비교해 보십시오.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그놈인지 그놈이 대통령이 되고 저놈이 대통령이도 똑같은지 나라 또 꺼다가 그저 마구 퍼댈지 국가부채 600조 원에서 좌파 강점기 1년 동안 400조 원 늘어서 지금 1112조 원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5년 후에 아마 1500조는 고사하고 2000조에 가까울 것입니다. 지금도 대통령 되기 전에 나라가 빚내서 돈 쓰는 게 뭐가 문제냐? 호텔 경제학이요? 그 노쇼 경제인데 아니 여기 내가 호텔에 10만원짜리 예약을 하고 그 호텔이 그 옆집 세탁소에다가 10만원 꾼 거 외상값 갖고 그 10만원이 뭐 떡볶이집에 사고 그 10만원이 또 재봉틀에 바뀌어서 마지막 그 호텔에 누군가 빚낸 10만원을 호텔에 갚았더니 그 호텔이 그 예약했던 10만원 예약자는 노쇼 예약을 취소했다. 그래서 10만원을 되돌려줬다. 그래도 10만원이 한 바퀴 돌고 돌았으니 그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 이게 이재명식 경제학입니다. 교과서에도 없고 어디인가 밈이라는 게 있습니다. 밈 비판하는 그 한 영상을 누군가 지역 앞에 활용했는데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경제 살린다 민생 살려낸다 하면서 족보에도 없는 그런 호텔 경제학을 처방전이라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거 뭐 말도 안 된다고 그랬더니 뭐가 문제냐? 그렇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재명에게 대한민국 맡기셔도 되는지, 그놈인지 한번 정말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김혜경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께서 지난 선거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혜경 본인을 포함한 대통령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무한 검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용태 위원장께서 제시한 토론에 대해서는 그거 검증 아닙니까? 지금은 달라졌나요? 대통령이 눈앞에 보이니까 이제는 대통령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는 물론이고 대통령까지도 검증을 받을 필요 없다. 이재명 대표가 침대 축구라는 것을 합니다. 토론회에서 요리조리 빼져내고 그때 가보면 되고 어쩌라고요? 라고 빠져나가면 되고, 배우자는 이제 검증은 누구도 받을 수 없다. 그저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오면 뭐 다 검증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래서 배우자도 검증할 필요도 없이 법카를 썼든 관용차를 썼든 재판을 받고 있던 유죄 판결을 받던 대통령이 되어서 돈만 퍼주면 그 대통령, 그 배우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키겠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그 많은 노벨 평화상 수상자 중에서 온몸으로 그녀가 수녀였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했기에 그 빈민촌에서, 우리는 한 번도 가기 싫은 그런 빈민촌에서 평생을 약자와 살았습니다. 김문수는 그가 좌쪽에 있든 우쪽에 있든 가장 낮은 곳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김문수가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김문수가 이재명과 함께 그놈이 그놈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놈이라면 국민의힘 이번에 싸가지 없이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을 뽑으신다면 이재명을 뽑아야 된다는 이유가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우리 내포의 주민 여러분, 홍성 예산 국민 여러분, 정말 저희는 이번에 한번 누가 이 나라를 책임져야 되는지, 이념, 진영, 그리고 책임, 탄핵의 원인과 탄핵의 결과 다 떠나놓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서 6월 3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